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61회 오늘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로 사우스코리아의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물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가 일본에 인기 있는 가수가 입국을 하려 하는데 거부를 과연 했을까? 할까? 같은 상황에서 나라만 그렇게 입장이 바뀐 상태로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우스코리아 정부는 입국을 허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명분도 문화와 정부의 일, 개인의 일과 정부의 일과는 다르다.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 지으면서 또한 문화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것이 사우스 코리안들입니다. 지난 1월 2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을 일본 교과서에 넣기로 했지요. 다케시마가 한국의 불법 점거가 돼서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월 22일에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매년 큰 행사도 치르죠. 작년과 올해에도 일본 중앙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차관급이죠. 이 사람이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이라는 사람인데 시마지리 아이코 이 차관급입니다. 이 사람이 방문을 해서 그 다케시마의 날에 행사를 더욱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여긴다. 또 대내외적으로 그 행사를 지방 정부의 행사지만은 일본 중앙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방문함으로써 크게 더 이슈화하게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교과서 영토 역사 관련 일지를 보면 2008년에 7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을 하고 일본과 한국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해가 갈수록 아주 그 강도가 심하죠. 2009년 12월 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에는 간접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3월 초등학교 교과서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최근에 NHK TV를 보면 독도의 일기 예보까지 합니다.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그 일본 NHK TV는 미국에서도 매일 방송이 되고 있죠. 일본은 2014년 정부 예산에서 영토보존 대책 관련 예산을 24%나 늘렸습니다. 요 문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베 총리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입장과 생각을 국내외에 정확히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국어로 만들어서 유포했고, 그리고 총리 산하에 독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어 영토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세계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세계의 여론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월에 최근에 보면은 어저께인가요? 조선 TV 뉴스 TV판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뉴스 시간에 미국의 싱크탱크라는 기관이 그들의 홈페이지가 되겠죠. 웹사이트에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포기했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항의 이외에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도 2008년 총리 산하에 범정부 독도 대책반을 설치하였죠. 그렇지만 형식적인 그 회의만 한 1년에 한 두어 차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해양과학 기지를 360억을 들여서 기지 건물을 만들었죠.
그런데 실무 부처 간의 마찰로 제대로 설치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동해 표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미국의 동포, 교포들이 힘을 모아서 위안부의 동상을 세우고 또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동해 표기를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지요. 그것이 사우스 코리아 정부가 했으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했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 정부가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만도 못하다는 얘기겠지요. 또 일본의 새로운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침략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독도 문제를 또 에 관해서 칼럼을 쓰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우려대로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1884년에 제작한 지도를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조선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부가 1810년에 제작한 지도에도 조선해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도 있는데 왜 확실한 대처를 못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외무부가 각국의 제외 공간에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를 문제 삼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정부의 독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가고 있어요.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가 줄어든 2014년에 독도 예산이 34억 원입니다. 34억 6,700만 원. 2013년 작년에는 4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2013년에 8억 1,000만 엔, 약 92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은 외교 청서, 방위 백서 등을 통해서도 매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걸 계속해서 이슈화하고
국제 문제화 시키는데 그들은 상당히 영리합니다. 한국, 제가 자꾸 한국이라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일본이 참 잘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반면에 국제 정치를 너무나 못하는 국가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독도는 사우스 코리아 거지만 이렇게 국제 정치를 잘하는 일본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게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